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덥죠. 더우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을 하는데 이 책 워낙 두꺼워서 다른 사족은 빼고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6장이 시작되는데 72페이지예요. 다시 쓰는 혈액순환론 해가지고 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회전이라도 그것이 느려지거나 멈춰서는 일이 생긴다면 생명질서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체 또한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나 멈춰서게 되면 그로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감기와 죽음일 것이다. 이게 근데 꼭 혈액만 그럴까요? 임파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자전이 늦어진다면, 공전이 늦어진다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순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이 잘 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심장 박동, 근육의 움직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괜찮고요. 재미있는 77페이지의 얘기가 있어요. 오한은 인류의 출현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삶 속을 관통해 오면서 저 악명 높은 폭군들의 공포 정치보다도 엄청난 자연재해보다도 때로는 대륙 간의 전쟁보다도 더 깊이 더 폭넓게 인간의 삶을 제약해 왔다. 감기에 걸렸을 때, 체했을 때 혹은 현대의학을 나한지 불치라고 포기한 질병을 치유해 나갈 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현대인들이 체온이 낮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리고요. 겨울에는 또 보일러를 돌리면서 실내에서 반바지 반팔을 입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근데 저부터도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을 전혀 안 틀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차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여름이니까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되면 막 배꼽 티에 거짐 노출 요즘은 외국인들까지 너무 많아서 지금조차도 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민망할 때가 많은데 이제 더위가 더 심해지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고 하면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부를 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 어디냐면 장입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야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을 따뜻하게 해야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데 그것들이 자꾸 파괴되는 거죠. 다른 부위는 옷이 있고 복부에 옷이 없다. 그 부위만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위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 부위에 지방을 쌓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보기 좋게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길로 지방이 몰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온의 중요성까지 얘기하는 게 챕터 1이 끝나고요. 이제 챕터 2가 시작이 됩니다. 감기라는 제목을 갖고 챕터 2가 시작이 됩니다. 1장 감기 유감 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의 4분의 1이 감기 환자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의료비가 전체 지급액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단순 감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암 치료에 드는 보험 재정의 2배에 든다고 한다. 여기에 감기로 인한 후유증, 가로 열고 폐렴, 신장염, 간염, 근무력증, 소아마비, 가와사키병, 심장팍막증, 소아당뇨, 자가면역질환, 뇌척수염, 백혈병 등등까지를 포함한다면 의학 공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넘쳐날 만도 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감기로 인해서 이런 모든 합병증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왜 아이는 빠르게 고열이 나는가? 왜 아이는 빠르게 고열이 나는가? 84페이지. 피부를 통해 체외로 방출되던 체온이 오한 상태에서는 피부 주머니 안에 고스란히 갇히게 되어 아이의 몸은 짧은 시간에 뜨겁게 달아오른다. 아이의 단위 체중당 체표 면적이 넓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의 신진대사 속도가 어른보다 빨라서 신진대사 부산물인 열 발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만약 단위 체중당 열 발산량이 어른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아이는 고체온증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는 어른만큼 열을 가두어 둘 만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열이 몸통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놀아도 아주 머리나 온몸이 뜨끈뜨끈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체표 면적이 작기 때문에. 네. 감기로 인한 후유증의 어린이가 빠르게 이환되는 이유는 미처 발산되지 못한 열이 순식간에 몸 안에 쌓여 염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숨 넘어가게 막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페이지에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연 치유에 역행하는 현대의학의 감기 처방. 뭐 이건 굳이 다시 뭐 약간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몸은 필요해서 열을 내는데 해열제로 식혀버린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연 치유에 역행하는 현대의학의 감기 처방 1. 그래서 열이 높을수록 해열제를 자주 많이 복용한다. 이게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온도 조절 중추를 억제함으로써 잠시 체온이 내려가게 되어 열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감기뿐 아니라 여타 질환의 해열 진통 목적으로 현대의학이 선택하는 퍼스트이자 라스트 초이스가 해열 진통제이다. 근데 언젠가 제가 그 책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이제 하도 많은 책을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해열 진통제가 가장 안 좋은 약이라는 것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부브로펜 시럽, 그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그다음에 뭐 클로르페니라민, 그다음에 에비오제발 분말, 그다음에 프로스판 시럽, 세픽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기약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브루펜은 해열 진통 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 페니라민은 항히스타민제, 에비오제는 소화제, 세픽심은 호흡기계 감염에 사용되는 3대 세파계 항생제네요. 프로스파는 기관지 소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체온계상으로는 고열이지만 아직 아이가 이불을 덮어주어도 가만히 있으려 한다면 이때는 몸이 차갑게 식히려 말고 오히려 보온에 힘써야 할 때다. 자, 겉은 열을 나지만 이 안에는 찬 냉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식히기 위해서 계속 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손을 대보면 뜨끈뜨끈하지만 아랫목에 파묻어놔도 아이가 이불을 안 걷어 찬다면 계속 보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 생리학에서도 말하던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자 체온을 상향 조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표의 온도를 내리는 일은 얼굴의 이마 정도를 빼놓고는 절대 삼가야만 한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알코올로 안 닦아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뭐 알코올로 닦아내고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열을 내려버리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나는 거죠. 해열제의 양이 늘면 늘수록 열은 더욱더 고열로 치솟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열을 내는데 이거를 자꾸 열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몸은 더 열을 내야만 하는 거죠. 자연 치유에 역행하는 현대의학의 감기 처방 2. 그래서 콧물이라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인체에서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쉼없는 감시와 조절 작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피가 자주 난다고 귀찮게 여겨 콧속을 불로 지져서 뇌혈관보다 콧속의 혈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감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코를 지져갖고 코로 안 터지면 어디서 터지겠어요? 뇌에서 터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할 콧물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 인체는 다른 경로를 찾아 잔여 수분을 배출하려 하는데 코와 가장 가까운 호흡기계인 폐를 선택하여 잔여 수분을 가래 형태로 처리하려 든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할 점액마저도 나오지 못하게 하여 조직을 건조하게 만들어 염증이 쉽게 발생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약을 먹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고열로 인체 내 모든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신장같이 정교한 필터 기능을 맡고 있는 조직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사구체 주변의 세포가 말라버려 여과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자연치유에 역행하는 현대의학의 감기 처방 3. 그래서 항생제는 최신예를 쓰자.
신약이 과연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부작용은 언제 나타나요? 한참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이 완전히 다 적응한 뒤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96페이지에 유아기의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계가 타격을 입어 균형 잡힌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터전을 잃게 되는데 이로써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만, 기타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질환, 대장암, 간암 등의 토대가 마련되어진다. 항생제는 뭐 하냐면은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균.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박테리아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유산균은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균을 죽인다는 건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리겠습니까? 우리 몸을 결국 죽이게 돼 있는 거죠. 긴 시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릴 때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면 결코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98페이지에 2장에 챕터 2의 4장이 시작되면서 감기의 자연치유법 익히기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감기의 원인은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감기 바이러스 감염이다. 그런데 감기 발생에 대해 이런 명확한 설명을 해놓고도 막상 현대의학이 내놓은 처방은 팔다리 쑤신데 진통제, 콧물 나는데 항히스타민제, 목 아픈데 항생소염제, 식의 대증요법 일색일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얘네가 더 활성화되는 거 막는 거. 그게 뭐예요? 타미플루 하나죠.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감기의 원인은 면역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런 면역을 올리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전부 약으로만 증상만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과연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 건지나 사실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기를 영어로 cold라 한다. 자, cold. 핫이 아니란 말이야. 히타가 아니란 말이야. cold이에요, cold. 서양 놈들도 아는 거죠. 차다고요. 찬 기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기를 col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높여야만 낫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첨단의 과학적 시각을 가졌고 그 시각으로 새로운 말을 짓기에 좀처럼 주저앉는 미국인들이지만 감기에 걸리다를 표현할 때 미국인 의사조차도 캐치어 바이러스라는 말 대신 캐치어 콜드라고 말한다. 찬 거예요, 몸이. 몸이 차서 감기가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 감기에 안 걸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해열제를 먹이냐고요.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01페이지에 현대의학 처방에 비할 수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치유법. 그래서 결국 102페이지 1번 100% 면 버선을 신도록 한다. 차선으로 면 100% 버선이 없다고 한다면 양말을 2겹 신는다. 양말을 2겹 신는 이유가 발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발이 따뜻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발바닥이 아니고 사실은 발목입니다. 결국은 보온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보온 조치는 그 어떠한 감염 질환이나 소모성 질환의 치유에 있어서도 생략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치유 요소다. 사실 이것만 잘해도 괜찮다니까요. 아랫목에 파묻고 겨울 솜이불을 덮어갖고 몸에서 열을 콜드를 없애주면 감기는 바로 끝나는 일입니다. 104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코에는 마스크, 목에는 명주 스카프를 둘러라.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다 보온이죠. 세 번째 넉넉한 면 모자를 쓴다. 이것도 보온이죠. 오한이 시작될 때 모자를 쓰고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 것이다.
체온계상으로 38도인 정도인 경우는 이마에 냉각요법도 적용치 말며 보온만으로 뇌열을 내리도록 한다. 자, 38도까지 올라가도 뭐 찬물 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뇌 손상 안 일어나거든요. 태어나면서 인체는 서서히 발가락, 발, 무릎, 엉덩이, 허리 순으로 식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긴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이거는 이 저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독일 자연치유 학자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분 책도 제가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자연치유에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아무 병이 아니다라는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치유자인데 그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는다 그리고 병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를 아주 강력히 하시거든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암이란 덫에 걸리지 않고 치매로 다정했던 이름을 잇는 불상사도 피하며 중풍이란 태클에 넘어지는 일 또한 막을 수 있다. 그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가 발부터 식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장 우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 특히 발목입니다. 발목. 그래서 목 짧은 양말 신는 것도 사실은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치매도 안 걸릴 수 있고 암도 안 걸릴 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께서는. 질병을 달리 말하자면 혈액순환의 부분적 부전 혹은 전체적 부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야 되는 거죠.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는 여성은 잘못된 의복 생활과 식생활이 맞물려서 남성에 비해 쉽게 퇴행성 질환, 특히 무릎 관절염에 더 잘 걸릴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얇은 내의는 두세 겹, 얇은 이불도 두세 겹, 전기의 온도는 체온으로 세팅해 놓는다. 이게 이제 감기 안 걸리는 네 번째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전기 히터 등으로 주위 온도를 높여 아이가 이불을 차버려도 다시 오한이 들지 않도록 한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굳이 전기 히터 이런 걸 틀 필요는 없죠. 사실은 보일러가 잘 돼 있으니까. 한여름에도 사실 보일러를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기가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좀 말릴 겸 또 공기도 한 바퀴 순환시킬 겸 하게 되면 벌레도 끓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일종의 중성구를 활성화하고 임파구의 생산량을 늘려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낸다. 감염시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4g으로 차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산재나 정제를 구입하여 추가 복용하도록 한다. 이분은 이제 4g이면은 이제 4천인데 이거는 석박사 논문에 보시게 되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심스러우면 국회나 중앙도서관 가서 석박사 논문에 감기와 비타민 C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뭐 수백 건의 논문들이 있거든요. 10,000ml, 그러니까 감기가 오려고 하면 10,000ml만 밀어넣으면 감기는 더 이상 수습된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장량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 2의 복용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며 설사 이해의 부작용은 없다. 단 다른 합성 의약품과의 병용은 피하도록 하며 가급적 천연 비타민C를 복용하도록 한다. 천연 비타민C, 화학적인 거 말고요. 이렇게 5가지만 해도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는 겁니다. 또 생명유지의 성수 땀, 생명유지의 안전핀 발안이라는 거죠. 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하고 또 추울 때는 활동량이 없거나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땀구멍을 막아서 체온을 안 빼려고 하죠. 114페이지 이제 앞에 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굳이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114페이지에 아무런 부작용 없이 1시간 내에 2.5도 이상을 낮출 수 있는 약은 없다. 해열에 필요한 전부는 단지 땀을 흘릴 수 있는 인체 내 외적 환경의 조성뿐이다. 땀을 좀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면 이렇게 처음엔 오한이 들어서 땀이 안 나지만 나중엔 땀을 쫙 빼면서 그 땀이 또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39도가 넘고 40도에 접어들었다면 이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해열제를 과량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38도쯤 됐을 때 충분히 보온을 했으면 39도, 40도 올라가지 않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충분히 보온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40도가 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보온이다. 열사의 사막도 아닌 집에서 어떠한 격렬한 운동도 하지 않는데 체온이 40도로 오르는 일은 오한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다. 바라는 오한과 발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이며 부작용 없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가장 경계할 일은 찬물과 알코올로 피부를 식히려고 순행식 해열법을 시도하는 일이다. 순행식 해열법의 시도는 오한 발열을 오한 고열로 접어들게 하는 가속 페달을 밟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17페이지에 보온 조치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절식이다. 절식,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자꾸 먹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수적으로 왠지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뭐 22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한 번씩 돌리면서 공기도 한번 순환시키고 또 창문도 열어서 에어컨만 너무 믿지 마시고 순환시키면서 또 내 몸도 보온을 잘 유지하셔서 건강한 또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